밤 11시 폐쇄된 4층 산부인과 병동. 복도 끝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입니다. 또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 앵앵하고 울어대는 아기 울음소리. 하지만 이 병동엔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5년 전 문을 닫았거든요. 손전등을 켜고 신생아실로 향합니다. 삐걱 문이 열립니다. 텅 빈 인큐베이터 6개. 먼지 쌓인 체중계. 그런데 이게 뭐지? 한 인큐베이터 안에 분홍색 아기 딸랑이가 놓여 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건데.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기가 울어요, 선생님.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제 목소리를. 20년 전 그날의 제 목소리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 40살 간호사입니다. 이 병원에서 일한 지 15년째입니다. 처음엔 밝고 활기찬 산부인과 병동이었죠. 매일 새 생명이 태어나고 산모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이유는 병원 측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그저 건물 노후화라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 가을 한 기자가 이 병원을 찾아왔었어요. 90년대 후반 이곳이 불법 입양 브로커들의 거점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요. 미혼모들을 은밀히 받아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98년 제가 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해입니다. 은정 선생님 괜찮으세요? 후배 간호사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병동을 순회하는데 또 들렸어요. 앵앵, 앵앵. 신생아의 울음소리. 4층 폐쇄 병동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안 돼. 또 시작이야.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게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꿈을 꿨습니다. 제가 20살이던 그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한 남자를 만났었어요. 첫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끊고 학교도 그만뒀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었어요. 워낙 엄하신 분들이셨거든요.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하시던 분들께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지우기로. 아니, 정확히는 낳아서 보내기로. 그때 갔던 곳이 바로 이 병원 4층 폐쇄 병동이었습니다. 여기 누워요. 진통 시작되면 불러드릴게요. 20살 저를 받아준 건 김 간호사라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무표정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죠. 아기는 보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진통은 길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고통 속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최선이야. 나도 아이도 행복해질 수 없어. 새벽 4시 23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앵앵하고 울어대는 소리.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제 아기 보여주세요. 하지만 김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보면 마음 약해져요. 딱 한 번만요.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결국 김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아기를 보여줬어요.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디 작은 생명. 여자아이였습니다. 예쁘죠? 하지만 빨리 잊으세요. 이 애는 좋은 부모 만날 거예요. 김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퇴원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잊자. 없던 일로 하자. 나는 계속 살아야 해.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 그 병원 간호사가 됐습니다. 왜 하필 여기로 왔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속죄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아이를 찾고 싶었는지도. 은정 선생님, 4층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아까 거기 지나가는데 아기 우는 소리 같은 게.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만 들리는 게 아니었어. 그날 밤 저는 혼자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폐쇄된 복도, 삐걱거리는 바닥, 신생아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한 인큐베이터 안에 놓인 분홍색 아기 딸랑이. 20년 전 제가 아기 옆에 놓아두었던 바로 그 딸랑이.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이건 환각이야. 그냥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누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인큐베이터의 불빛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사과에 물었습니다. 1998년에 근무하셨던 김혜숙 간호사님, 연락처 아세요? 인사과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 2002년에 퇴사하셨어요. 개인 연락처는 드릴 수 없고. 제발이요. 중요한 일이에요. 간곡히 부탁했더니 직원이 한숨을 쉬며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세요. 치매 진단받으셨대요. 그날 오후 저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김혜숙 간호사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998년에 김 간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누구세요? 제가 그때 4층에서 아기를 낳았던. 순간 김 간호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너 그때 그 애구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기가 울어요. 매일 밤 울어요. 제 품에서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김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뭘 잘못하셨는데요? 그 애들 입양 보낸 게 아니야.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네, 팔았어. 돈 받고 팔았어. 병원이랑 브로커들이 짜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제 아기는? 김 간호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김 간호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 받는 거야. 매일 밤 꿈에 나타나. 그 애들이 울면서 엄마 찾으면서 선생님, 제 아기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김 간호사는 계속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미안해.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팔렸다고? 내 아기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내가 버렸잖아. 내가 포기했잖아. 그날 밤 저는 또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생아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너 어디 있니? 엄마가 찾을게. 꼭 찾을게. 그때였습니다. 신생아실 구석, 오래된 캐비닛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파일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 1990년대 후반 출생 기록들, 손이 떨리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998년 8월 15일 새벽 4시 23분 출생, 모친 최은정, 영아여, 체중 2.8kg, 입양처 미국 LA, 양부모 데니얼 박, 그레이스 박, 미국.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아이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겁니다. 서류를 더 뒤적이던 저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제가 쓴 거였습니다. 20년 전 출산 직후 쓴 편지. 나의 아기에게. 엄마는 너를 안아보지 못했어. 엄마는 겁쟁이야. 내 얼굴 보면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부모 만나서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엄마는 너를 잊지 않을게. 1998년 8월 15일 엄마가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 눈 감고 자고 있는 모습.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기 목에 작은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려고 사진을 가까이 가져가는데 갑자기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엄마.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신생아실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동양인 얼굴의 여성.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발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저예요, 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내 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차가웠어요. 엄마, 전 궁금했어요. 뭐가 버려질 때 어떤 기분인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 엄마는, 엄마는 사랑한다고 했죠. 그 편지에 여자가 손을 들어 제가 쥐고 있던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요? 돈 받고? 난 몰랐어. 입양 보내는 줄 알았어. 몰랐다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확인도 안 했어요.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한테 가는지, 그냥 버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신생아실의 모든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큐베이터들이 저절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엄마는 20년 동안 편하게 살았죠? 간호사 되고 월급 받고 웃으면서 아니야. 엄마는 매일 죄책감에 죄책감? 여자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소리였어요. 죄책감으로 뭐가 바뀌어요? 전 이미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목에 붉은 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에 목 졸린 것처럼 이미 죽었는걸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버린 그날 밤, 전 신생아실에서 죽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서류에는 미국으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보지 않았을 때, 안 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기였으니까요. 팔리지도 않는. 여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묻었대요. 병원 뒤뜰에 다른 아기들하고 같이. 제발 그만해.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어요.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다는 거야? 진실을. 깊은 곳에서 여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잖아요. 이 병원에 15년 전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호사 채용 공고 봤을 때 다른 병원도 많았는데 왜 하필 여기 왔어요? 그건 우연이었어. 우연은 없어요, 엄마.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무의식 속에서 여자의 손이 제 목을 감쌌습니다. 아기가 죽었다는 걸.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엄마 귀에만 들리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엄마가 날 죽인 거예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 차례예요. 은정 선생님.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4층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생아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혼자. 여자는 없었습니다. 환각이었나? 지은이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진료 받으셔야 해요.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아니야, 난 괜찮아. 일어서려는데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갓 태어난 아기 사진. 목에 붉은 자국이 있는. 이게. 지은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기 사진? 지은아, 이 아기 목에 이거 보여? 제가 붉은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이가 자세히 봤습니다. 네. 멍 같은데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원 뒤뜰로 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땅을 살폈어요. 다른 아기들하고 같이 묻었다고 했어. 구석진 곳, 오래된 나무 아래 땅이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30cm쯤 파자. 손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습니다. 천으로 쌓인 무언가. 떨리는 손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천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아기뼈. 안 돼. 안 돼. 더 파자. 또 나왔습니다. 또. 5개의 묶음. 5명의 아기. 모두 천에 쌓여 아무렇게나 묻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다음 날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98년 이 병원에서 불법 입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죽었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병원 뒷뜰을 발굴했어요. 5구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90년대 불법 입양 브로커, 신생아 살해 의혹. 병원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김혜숙 간호사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녀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팔리지 않는 아기들은 처리했어요. 병원장 지시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약물, 주사를, 그리고 묻었어요. 법정에서 김 간호사가 울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나타나요. 그 아기들이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계속 나타나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구 중 하나가 제 아이였습니다. 79.9% 일치합니다. 모녀관계로 추정됩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기는 정말 죽었구나. 내 아기는 태어난 날 죽었구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관, 하얀 꽃, 수아, 1998년 8월 15일 출생, 1998년 8월 15일 사망. 묘비에 새겼습니다. 제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살아있었다면 불렀을 이름.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신생아실. 수아가 서 있었어요.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야, 이제 됐어요. 뭐가? 엄마가 날 찾아줬잖아요. 이름도 지어줬고. 수아가 다가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전 더 이상 버려진 아기가 아니에요. 엄마의 수아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제 가도 돼요, 엄마. 어디로? 편한 곳으로. 엄마도 저도. 수아가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내 아기. 수아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23분. 수아가 태어난 시간.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후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지은이가 쫓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모르겠어. 그냥 새로운 곳. 연락은 하실 거죠? 응, 할게. 지은이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6개월 후, 저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임신한 젊은 여성들을 만났어요. 아기 낳으면 어떻게 해요? 한 19살 소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택은 내 거야. 키워도 되고 입양 보내도 돼.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그리고 아기를 위한 선택인지 확인해. 소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무서워요. 나도 무서웠어. 20살 때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아의 이야기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응. 더 이상 나 같은 엄마가 수아 같은 아기가 생기지 않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미즈, 최은정 씨 되세요? 영어를 하는 여성 목소리였습니다. 네, 전데요. 내 이름은 애나 박이에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입양 기록을 통해 당신 정보를 찾았어요. 아마 당신이 제 생모일지도 몰라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저는 1998년 8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서울 세빛병원에서요. 내 아기는 죽었는데. 죄송한데 뭐라고요? 저 살아있어요.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가 묻은 아기는 뭐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괜찮으세요? 순간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DNA 검사, 5구의 유골, 하나가 제 아이라는 결과. 하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제발. 한 달 후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20살의 젊은 여성. 긴 머리, 밝은 미소. 애너?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따뜻한 사람. 수아야. 엄마.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넌 살아있었구나. 네, 엄마. 전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20년 만에 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난번 전화 통화할 때 제가 죽었다고 했죠?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유골 발견, DNA 검사,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다른 아기가, 응, 다른 아기가 내 딸로 묻혀 있었어. 그 아기는 누구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도 조사 중이야. 수아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아기 장례 치러줘야 해요.
이미 치렀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장례요. 그 아기 진짜 엄마를 찾아서 저는 수아를 받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6개월 후 경찰이 연락 왔습니다. 5 아기들의 신원 모두 확인됐습니다. 5 가족이 찾아왔어요. 모두 저처럼 20년 동안 아이를 잃은 줄 모르고 살았던 엄마들. 우리는 함께 묘지에 섰습니다. 5개의 작은 무덤.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미안해. 한 엄마가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저도 수아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되찾았으니까. 1년 후 수아는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게 됐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수아가 저녁마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평범한 모녀의 평범한 대화. 20년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신생아실. 이번엔 5명의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었어요. 모두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한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기들이 하나씩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롭게.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 딸은 살아 돌아왔지만 5 아기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버려진 생명은 없습니다. 잊혀진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리고 혹시 당신도 찾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